네, 안녕하세요. 자바 프로그래밍 저자 박은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장이 되겠네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건요, 클래스처럼 이제 선언을 하는데요. 구현을 할 때 우리가 그 안에 메서드들을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는데 구형 코드가 없는 메서드들을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구형 코드가 없는 메서드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겠죠, 그죠? 추상 메서드만으로도 이루어진 애를 이제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구형 코드가 없는 거를 이제 뭐에다 쓰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추상 클래스는 무슨 용도로 쓰이냐면 일단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사용할 용도로 우리가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구형 코드가 있고 구형 코드가 없는 것도 있고 메서드가 그러면 상속받은 클래스가 자기의 기능에 맞게 선언된 메서드들을 구현한다. 추상 메서드들을 그런 책임을 위임한다 라는 말을 했고요. 인터페이스에서는 구형 코드가 하나도 없는 추상 메서드들만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클래스들이 얘를 이제 우리가 임플리멘트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현한다. 그래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인터페이스는 설계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들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클래스들이라고 하면 이런 메서드를 구현해야 한다라는 정의를 해 놓은 것이 인터페이스예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코드를 이제 구현을 해 가면서 이제 그 개념을 하나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서버 클라이언트 관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럼 뭐가 서버고 뭐가 클라이언트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주로 웹서버 그죠? 저기 어디 홈쇼핑이나 아니면 무슨 포털 사이트 그런 웹서버들을 우리가 서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웹브라우저를 클라이언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개념적으로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의 컴포넌트를 우리가 서버라고 하고 서비스를 갖다 쓰는 쪽의 코드를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놓은 모듈이 있다라고 하면 모듈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클래스가 되겠죠. 그죠?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해 놓고 걔네들을 구현해 놓은 클래스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클래스들을 가져다 쓰는 쪽의 코드를 우리가 클라이언트 코드라고 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쪽의 애들을 서비스 모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개념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코드가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뭐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 인터페이스 정의를 기반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제 제가 처음부터 개괄적인 얘기를 먼저 했어요. 개념적인 얘기를 먼저 했고요. 이제 코드를 보면서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챕터 10이죠? 네. 봐봐. 벌써 10장이 됐네요. 하시고 여기 가셔서 패키지 선언할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인터페이스 챕터 10이죠. 인터페이스 EX로 해서 일단 인터페이스를 하나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현실적인 예제라기보다는 문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칼크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가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클래스라고 쓰고
그냥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 이렇게 고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인터페이스 치고 들어왔는데 위저드에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메서드를 여기다가 이제 선언할 건데 int add 4개죠.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이제 4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앱스트랙트 키워드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도 앱스트랙트 키워드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근데 지금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에러가 하나도 안 나죠. 그죠? 네. 이 이유는 얘네들은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 안에 선언이 되면 얘네들은 다 퍼블릭 앱스트랙트예요. 추상 메서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리 컴파일 단계에서 키워드가 들어가요. 쓰든 안 쓰든 상관없습니다. 안 쓰면 안 쓰겠죠. 그죠? 자, 메서드 4개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볼까요? 이렇게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자, 멤버 변수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 힙 에어리아에 클래스가 인스턴스로 생성이 될 때 힙 에어리아에 메모리가 잡히는 게 멤버 변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형 코드도 없고 추상 클래스보다 더 추상적인 인터페이스에 얘네들이 이렇게 선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네들은 그럼 메모리가 언제 잡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네들은 아무런 키워드를 쓰지 않아도 public static final이에요. 네. 상수로 선언이 됩니다. 여기 이제 약간 이탈릭체로 이렇게 돼 있죠. 1번 변수가 아닌. 그리고 제가 제문자로 썼고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그 인터페이스에는 상수와 그다음에 추상 메서드가 선언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인터페이스가 제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이 게임 레벨에다 만들었네요. 이거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 옮겼고요. 전에 쓰던 프로젝트에.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써볼게요. 클래스 해서 캘큘레이터를 만드는데 자, 캘큘레이터 클래스를 만들 건데 잠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모든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다. 교재 제가 교환해. 그 다음에 public static binary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float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 뒤에 f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런 이제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구현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돼 있죠. 그거는 이제 구현한다, 임플리멘트 한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상속받을 때는 이게 진한 선이고요. 구현할 때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는 이게 흐린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가 얘를 구현을 했는데 얘도 이렇게 이탈릭체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구현했으면 일반 클래스가 되는데 다 구현하지 않고 여기에 선언된 메서드 중에 일부만 구현하면 얘도 추상 메서드가 돼요. 그래서 일단 추상 메서드를 한번 만들고 그다음 얘를 구현한 콘크리트 클래스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큘레이터 하시고 우리가 클래스 상속받을 때는 익스텐즈를 썼었죠. 그죠? 근데 요번에는 뭐를 쓰시냐면 임플리멘트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크 이렇게 하시면 자, 여기서 빨간 줄이 이렇게 나왔죠. 들어가면 네가 얘한테 구현되지 않은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 구현하지 않고요. 일부만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일부만 구현하게 되면
다 구현하지 않았으니까 얘가 뭐를 갖게 되냐면 추상 메서드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abstract가 됩니다. 다 구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일부만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num1 플러스 num2 num1 마이너스 num2 자,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얘는 아직 이제 추상 클래스가 됐겠고, 그 다음에 다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calc라고 할까요? 그래서 expands calculator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서드 두 개를 또 구현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 구현할게요. 그래서 num1 곱하기 num2 하고, 자, 우리가 이제 나눗셈은 그냥 이제 나누어도 되긴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나눗셈이 제수와 피제수가 있는데, 뭐죠? 나누어지는 수 말고 나눈 수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if num2가 0이 아니면 이때는 이제 나눠줄 거예요. return num1 num2 이렇게 해서 반환을 하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저게 이제 에러를 반환할 겁니다. 에러 코드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죠. 그죠? 에러. 그래서 얘를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제가 했고요. 마지막으로 얘가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public void show info.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인터페이스에 메서드 4개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이 중에 2개만을 구현했기 때문에 얘는 추상 클래스가 됐고, 그 다음에 다 구현해서 얘는 컴플리트 클래스가 됐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메서드를 선언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거는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일반 신입사원들이 하는 레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니어 엔지니어들이라든가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분들이 이제 뭐를 하시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구현하는 거를 하겠죠. 그죠?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으니까 임플리멘트 해라는 거를 하실 거고, 이런 거를 설계하는 거는 시니어 엔지니어라든가 경력이 있는 대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메서드 이름과 매개 변수와 리턴 변수, 리턴 타입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코드가 거의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메서드가 무슨 메서드고, 어떤 기능의 메서드고, 어떤 인자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가 돼서 어떤 반환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각각의 클래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메서드의 기능은 그것이다 라고 정의해야 하는 게 이 메서드의 선언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계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몸체를 구현하는 거는 있는 거를 갖다가 코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설계라는 것은 있는 거가 아니라 이제 뼈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렵고, 그 다음에 더 신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디가 중요한가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만들었으니까 가져다 써볼까요? 그래서 클래스 캘큘레이터 테스트 메인 넣으시고, 자 이런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컴플리트 칼크는 캘큘레이터이면서 칼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용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는 제가 책에는 쓰지 않았는데 설명드리기가 너무 길어서, 근데 이제 칼크를 캘큘레이터가 구현을 했죠. 그럼 여기 보시면 칼크에는 구현 코드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캘큘레이터에서 쟤를 가져다가 구현을 했어요. 그럼 이런 상속을 뭐라고 했냐면, 구현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타입 상속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타입을 상속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처럼 추상 클래스에서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일반 클래스에서 일반 클래스로 또 상속을 받죠. 그죠? 구체적인 클래스끼리 커스터머에서 VIP 커스터머 이렇게 상속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캘큘레이터를 컴플리트 캘큘레이터가 상속을 받았잖아요. 이때는 캘큘레이터에 있는 구현 코드 중에 일부를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또 이 클래스에서 구현을 했죠. 그래서 상속을 이거는 구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바에서 인터페이스 임플리멘트는 타입 상속이라고 하고, 클래스 익스텐즈는 구현 상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테스트 할 때 이렇게 타입 상속인 것도 상속이에요. 상속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칼크 new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 이 클래스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타입에 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거 디컴파일해서 내포하고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럼 코드가 없는데 뭘 상속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미리 이런 경우는 타입 상속을 받은 거다. 이 타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칼크라는 타입. 그래서 여기서 칼크 점 해서 보면 칼크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add divide times 그 다음에 subtract, 이게 이제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불릴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호출을 할 때 불리는 애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이 컴플리트 칼크에 구현되어 있는 애가 불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직접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12 이렇게 더한 값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당연히 인터페이스는 문법적인 거를 좀 이제 또 설명을 더 드리면, 인터페이스는 구현 될 수 없겠죠. 인스턴스 될 수 없고, 당연히 얘도 구현 이너 클래스 방식으로 바로 구현된 거고, 얘도 될 수 없겠죠. 그죠?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요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타입이 이거 여러 개일 수 있다라는 거. 타입의 변수로 업캐스팅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칼크로 됐을 때에 그러면 뭐는 못하냐? add하고 나머지 메서드는 다 불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뭐를 만들었냐면 여기에다가 show info 만들었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불리지가 않는다. 보면 백날 봐도 안 보이죠. 왜냐면 이 타입이 칼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인스턴스가 뭐냐 라는 거랑 상관없이 이 타입에 종속돼서 이 타입에 선언된 메서드들은만 호출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전에처럼 이걸 다시 원래 이 메서드를 거를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운 캐스팅을 하셔야겠죠. 다운 캐스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볼 거는 뭐냐면 이런 클래스가 여러 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칼크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오버라이딩에 의해서 구현된 인스턴스의 메소드가 불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와 형 변화를 살펴보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인터페이스형으로 선언된 변수로 형 변환될 수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상속에서 형 변환과 동일한 의미다. 상위 클래스의 타입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클래스 상속과 달리 구현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상속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익스텐즈 키워드 다음에는 하나의 클래스밖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C++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 여러 개의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구형 코드가 있는 애를 여러 개를 상속받는 게 가능한데, 자바에서는 그렇게 상속을 받으면 모호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인데, 자바에서는 그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상속을 받으면 기능은 파워풀해지지만 코드가 지저분해지고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 클래스만 상속받게 이렇게 합니다. 익스텐즈 키워드 뒤에는 하나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임플리멘트 키워드 뒤에는 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기 또 빨간 줄 나왔죠. 네가 구현해야 되는 게 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쉼표를 쓰시게 되면 여러 개 인터페이스 100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인터페이스는 구현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입만 상속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그 메서드들을 구현할 거예요. 그래서 구현 코드가 없는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상속받을 수 있다 라는 거,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당연히 형이 변환이 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는 이 칼크의 메서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적으로 보시면 add, subtract, times, divide까지, 이거 스펠링이 틀렸네요. 여기까지는 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show info, 컴플리트 칼크형 자기의 원래 변수였을 때는 여기 show info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인터페이스와 다양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인터페이스와 다양성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그 구현 코드 예제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